안녕하세요. 보병궁시대 오컬트 힐링 역술 철학 시리즈 왕자와 거지의 자아 변환의 알고리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크 트웨인의 명작 왕자와 거지를 융심리학, 타로 상징, 그리고 사주명리학의 관점에서 깊이 있게 분석하며 자아 변환의 알고리즘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저는 피크닉 신영호이며 이 책은 이스턴 드래곤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작품의 프롤로그, 즉 왕관과 누더기 사이의 이야기는 1881년 마크 트웨인이 발표한 소설에서 시작됩니다. 16세기 런던, 신분이 완전히 다른 에드워드 튜더 왕자와 거지 톰 켄티는 놀랍도록 닮은 외모를 가졌습니다. 이 두 소년이 호기심에 옷을 바꿔 입는 순간 왕자는 거리로 내던져지고 거지는 궁전에 남게 되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자아가 자신을 발견하는 의식의 드라마이자 권력, 사회계층, 인간 존엄을 풍자적으로 조명하는 철학적 텍스트입니다. 서구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실현을 통한 완성이라는 서사는 동양의 명리학, 융심리학, 타로 상징 체계와 맞물려 더욱 선명한 상징성을 드러냅니다. 제1장에서는 두 세계의 탄생, 즉 이야기의 기본 설정을 살펴봅니다. 에드워드 튜더는 질서와 명예의 세계, 즉 궁궐에 속해 있지만 이 완벽한 보호막은 동시에 그에게 감옥이었습니다. 현실의 고통이 차단되면서 왕자의 의식은 확장될 기회를 잃게 되죠. 반면 거지 톰 켄티는 비천한 현실 속에서도 라틴어를 배우며 왕이 되는 꿈을 품습니다. 그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기존 질서 밖에 서 있으면서도 새로운 세계를 열 잠재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이 두 소년의 교차 체험은 한 인간 안에 존재하는 두 자아의 만남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왕자가 겪는 현실은 참혹합니다. 거리로 쫓겨난 에드워드는 굶주림, 폭력, 부당한 법을 몸으로 겪으며 법은 궁전에서 만들지만 고통은 거리의 사람들이 겪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경험은 훗날 그를 더 자비로운 통치자로 만듭니다. 거지가 겪는 궁전 생활에서 톰은 왕실 예절을 모르지만 선한 마음으로 백성에게 자비로운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시스템의 언어를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시스템의 경직성을 유연하게 만드는 역설이 여기서 발생하죠. 이야기의 결말에서 진짜 왕자 에드워드가 돌아와 왕위에 오르며 톰에게도 귀족 신분과 포상을 부여합니다. 그는 혈통으로만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거지의 고통을 아는 왕이라는 유일무이한 정체성을 획득하며 진정한 왕이 됩니다. 이처럼 왕과 거지는 다르지만 고통을 이해하는 순간 인간은 같아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제2장에서는 융심리학으로 이 의식의 드라마를 읽어보겠습니다. 융심리학에서 인간의 정신구조는 단일하지 않으며 자아, 페르소나, 그림자, 셀프라는 네 가지 층위가 충돌하고 통합되는 과정을 통해 의식이 성장합니다. 왕자와 거지의 두 소녀는 이 구조의 정확한 투영이죠. 왕자 에드워드는 의식 자아이자 페르소나로 권력, 질서, 사회적 역할을 상징하지만 현실 감각이 부재합니다. 오컬트 상징으로는 태양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반면 거지 톰 켄티는 그림자이자 억압된 현실을 상징하며 고통, 경험, 생존의 지혜를 가졌지만 질서와 구조가 부재합니다. 그는 토성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개성화 과정은 4단계를 거칩니다. 1단계는 페르소나로 왕자가 왕자라는 사회적 역할 안에서 안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정체성을 가집니다. 2단계는 그림자와의 조우로 거리로 쫓겨난 왕자가 가난과 폭력이라는 그림자를 만납니다. 융이 말한 자아는 그림자를 만나야 한다는 원리가 작동하는 지점이죠. 3단계는 자아의 확장입니다. 세상은 궁전이 아니냐라는 깨달음의 순간 의식의 경계가 넓어집니다. 마지막 4단계는 셀프의 실현입니다. 왕으로 돌아온 에드워드는 이전의 왕자가 아닙니다. 권력과 공감을 동시에 갖춘 통합된 인격체로서 셀프에 도달하는 것이죠. 제3장에서는 타로 메이저 아르카나의 상징 지도를 통해 이 이야기의 서사 구조를 살펴봅니다. 특히 3장의 카드가 핵심 상징을 제공합니다. 황제 카드는 질서, 권위, 법, 사회 구조를 의미하며 왕자는 이 질서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황제 카드의 그림자 측면은 권력의 무지와 현실과의 단절을 의미하며 이것이 바로 왕자가 현실 세계로 내려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보 카드는 거지, 즉 톰 켄티를 상징합니다. 순수, 무지, 그리고 여행의 시작을 나타내며 사회 질서 밖의 존재이면서도 새로운 세계를 여는 혁명적 에너지를 가집니다. 톰이 왕궁에 들어가 경직된 사회 질서를 흔드는 장면은 바보 카드의 에너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정의 카드는 이 이야기의 최종 상징이자 통합을 의미합니다. 왕자가 거지의 삶을 경험한 후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진짜 정의를 이해하게 됩니다. 정의는 단순히 법이 아니라 경험, 균형, 그리고 공감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제사장에서는 명리학적 투영을 통해 십성의 구조와 대운의 흐름을 분석합니다. 에드워드와 톰을 명리학적 모델로 본다면 그들의 교차된 운명은 십성의 배치와 대운의 흐름으로 치환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왕자는 태생적으로 정관의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정관은 질서, 법도, 명예, 그리고 주어진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관성이 지나치게 강하고 비겁, 즉 자아의 뿌리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을 때 인물은 온실 속의 화초가 되어 민초의 삶을 체감하지 못하는 인지적 불균형에 빠집니다. 톰 켄티는 상관적 기질이 강한 인물입니다. 기존 질서를 흔들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임기응변에 능하죠. 현실을 부정하고 정신적 세계로 도피하는 편인적 성향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두 소년이 옷을 바꿔 입는 운명의 교차는 명리학적으로 용신의 전도 혹은 환경의 급격한 충으로 해석됩니다. 왕자의 거지 체험은 정관의 수호 아래 있던 자아가 칠살적 환경으로 던져지는 과정입니다. 관성이 살로 변할 때 인간은 극한의 고통을 겪지만 이를 이겨내면 진정한 카리스마를 갖춘 지도자로 거듭납니다. 에드워드의 굶주림과 폭력 체험은 관성을 정제하여 자비로운 권력으로 승화시키는 연금술적 과정이었습니다. 반면 거지의 왕자 체험은 신약한 사주가 감당할 수 없는 관운을 만나 관사론잡의 고통을 겪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톰은 상관적 재능을 발휘하여 경직된 법 집행에 공감을 풀어넣음으로써 시스템을 유연하게 만듭니다. 이들의 운명적 사건이 벌어진 시점을 가상의 사주 명조로 구성해보면 다음과 같은 에너지 흐름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6세의 가상 명조를 보시면 월지 술토 정관은 왕실의 법도를, 연주 유금과 시주 경신 인성은 지나친 보호를 상징합니다. 특히 10대 대운에서 오화 편제가 인성의 보호막을 태워버리고 현실의 바닥을 경험하게 하는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제5장에서는 연금술과 그림자 통합의 구조를 살펴봅니다. 명리학의 충은 융심리학의 그림자와의 조화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왕자 에드워드에게 거지는 자신이 결코 되고 싶지 않았던, 존재조차 부정했던 자신의 그림자입니다. 이 통합 과정은 연금술의 변환 단계와 겹쳐집니다. 연금술의 해체 단계는 페르소나 해체로 왕자의 옷을 벗는 것, 즉 사회적 정체성의 박탈을 의미합니다. 투사 단계는 정체성 강요로 자신이 왕임을 주장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 좌절을 겪습니다. 수용 단계는 그림자 통합으로 거지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이죠. 마지막 금 단계는 셀프 실현으로 법과 공감을 모두 품은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연금술에서 태양과 토성의 결합은 왕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납, 즉 미완성 자아가 해체와 정화를 거쳐 금, 즉 통합된 자아가 되듯 에드워드는 거지의 고통을 통과함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왕으로 태어납니다. 제6장에서는 자아 변환 알고리즘, 즉 의식이 작동하는 8단계를 설명합니다. 1단계는 정체성 형성으로 황제 카드에 비유됩니다. 2단계는 균열로 탑 카드, 3단계는 그림자 접촉으로 딸 카드, 4단계는 자기 탐색으로 은둔자 카드, 5단계는 관전 변화로 매달린 사람 카드, 6단계는 통합으로 절제 카드, 7단계는 의식 확장으로 별 카드, 마지막 8단계는 세계 참여로 세계 카드에 해당합니다. 이 알고리즘을 정리하면 안락한 환경의 상실이라는 입력값이 극한의 타자 경험을 통한 그림자 통합이라는 과정을 거쳐 공감 능력의 획득과 고정관념의 파괴를 이룹니다. 그 결과 통합된 인격체로서 사회적 복귀라는 출력값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7장은 보병궁 시대의 의미, 즉 의식으로 왕이 되는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신분이 혈통에 의해 결정되었다면 현대 사회의 신분은 자본과 정보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마크 트웨인이 던지는 메시지는 시대를 관통합니다. 자신이 아닌 삶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결코 자신을 통치할 수 없다. 보병궁 시대는 지식의 시대가 아니라 의식의 시대입니다. 정보는 많지만 자아가 정렬되지 않으면 혼란만 커지죠. 앞으로 중요한 능력은 정보 축적이 아니라 자아 변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왕궁 혹은 빈민가라는 인식의 감옥에 갇혀 있으며 운의 흐름은 때때로 우리를 강제로 감옥 밖으로 내던집니다. 그것을 불운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한 할애로 볼 것인가에 따라 인생의 격이 결정됩니다. 에필로그에서 왕자와 거지는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아닌 삶을 경험할 때 비로소 자신을 이해한다. 왕자와 거지는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인간 안에 존재하는 두 세계입니다. 의식은 권력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경험과 고통을 통과할 때 비로소 지혜가 됩니다. 명리학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사주팔자라는 정해진 틀 안에서 당신은 다른 십성의 에너지를 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당신 안의 거지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는가?
혹은 당신 안에 왕을 망상 속에 가두고 있지는 않는가? 자아 변환의 알고리즘은 언제나 같은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단순한 문제인가? 아니면 내 자아 구조를 다시 설계하라는 실호인가? 삶은 언제나 질문을 던지지만 사람이 그 질문을 받아들일 때만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아 변환의 알고리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